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3 프로젝트 반 2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주차 때는 이제 소개를 조금 하고, 그죠? 소개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리딩, 제목이 이제 슬로우 리딩이니까, 그죠? 도대체 슬로우 리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조금 했던 걸 이제 계속해서, 그죠? 과연 이제 슬로우 리딩이라는 것은 이제 대충 이제 뭔지는 우리가 앞 시간에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로우 리딩을 하기 위해서 책을, 그죠? 어떻게 읽어요? 책을 읽을 때, 그죠? 뭐 슬로우 리딩인데 읽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소리내어 읽을 것인지 마음속으로 읽을 것인지에 대한, 그죠? 방식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읽고 느낀 것을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그죠?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저 하고, 그죠?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2차 시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조를 짜야 되고, 전에 앞 시간에 이제 소개 때 이야기 드렸죠. 프로젝트 반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죠?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뭡니까 샘플들을 좀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슬로우 리딩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죠? 책을, 그죠? 읽으리. 책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제로서는, 그죠? 스스로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책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을 보시면 먼저, 책을 읽으면 배움과 알미 많아진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책을 읽으면 배움과 알미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과,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과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 시간에 좀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리딩의 이제 수업 방식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방식을 다 따라할 수 없지만은 조금씩 시도는 해볼 겁니다. 자, 선생과 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소리내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선생이 이제 설명을 하겠죠. 중간중간 선생이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서 또 문제 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은 그 단어의 뜻을 그림 또는 인터넷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수업 방식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그죠? 보조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학생들 스스로 찾도록 유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답을 정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도록 문제만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의 내용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재조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한 권의 내용이나 한 권의 책 또는 그 책 안에 있는 한 줄의 의미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서로 토론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연에 대한 내용을 밖에서 실습한다. 그래서 실습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죠? 실제 찾아가서 눈으로 보면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지금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 단어 퀴즈를 내어서, 그죠? 사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단어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고전적인 단어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단어도 있고 전문적인 단어도 있겠죠. 이런 단어들을 뭡니까? 찾아서 또 적고 익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한자어나 옛 단어 등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든다. 그래서
늘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또 옛 언어들이 있죠. 그 언어들은 뭡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서로 이야기해 봄으로써 그 단어의 뭡니까? 활용을 또 높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다음 양식으로 인쇄하여서 제공한다. 뭐 단어가 있고 이 단어에 뭡니까? 책에 쪽수가 있을 거고 의미를 이렇게 쭉 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기 있죠. 단어를 이렇게 엮어서 문장 만들기는 그죠? 중요하죠. 그죠? 이제 말하는 법도 익히는 거고 또 글 쓰는 법도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위의 양식으로 단어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죠? 단어를 정리하면은 단어의 또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많은 단어를 또 알게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언어의 뭡니까? 기술도 또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작가에 대해서 그죠? 모든 정보를 조사하여 알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죠. 작가의 태생, 그 다음에 시대적 또는 뭐 작품의 발표회, 죽음회 등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이제 작가의 주로 뭡니까? 연대기라고 이야기하죠.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 연대기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문학 작품을 하는데 그죠? 이 작가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그죠? 읽기 위해서는 요 연대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리딩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 그죠? 자, 단점은 뭐가 됩니까? 글을 천천히 읽죠. 여러분들 글 읽어보시면은 막 한 번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뭡니까? 느리게 읽는 게 뭡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우리 주제 작품이 그죠?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 읽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다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 작품을 이제 전문을 제공해 가지고 먼저 한번 다 읽게 합니다. 읽게 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읽고 다른 것을 하니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 조금 읽고 또 거기에 대한 뭡니까? 뭐 아까 말했지만 밖에 나가서 뭐 관찰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그 책하고 다른 뭡니까? 막 그것도 가지고 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책은 계속 읽고 싶은데 스톱시키고 다른 것을 하게 되니까 좀 산만하게 느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뭐가 됩니까? 성격이 차분해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 책을 뭡니까? 천천히 여러 번 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책을 빨리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에 또한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몇 번 읽다 보면은 그 자꾸 이렇게 되새김 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머리에서 떠오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되니까 또 재미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여러 번 읽을수록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급하게 읽다 보면 그냥 직감적인 생각만 가지게 되는데 여러 번 자꾸 읽게 되면 자꾸 분석을 하게 되니까 또는 뭡니까? 새로운 느낌들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과제는 이제 뭐, 그죠? 특정 단어가 들어있는 다른 책들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 도서를 읽다 보면, 그죠? 그게 뭐 조선시대의 어떤 뭐 경복궁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뭡니까? 들어있는 다른 책을 또 찾기 위해서, 그죠? 그 다른 책을 또 더 읽게 됨으로써 또 지식을 또 넓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단어가 들어있는 다른 책 찾기 등이 또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뭡니까? 어떤 주제어를 주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책, 역사, 연구자료 등을 또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중에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보기, 그리고 친구들과 생각을 비교하기 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죠?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그 과제를 친구들과 토론하면서도 그죠?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절차를 지켜서 해놨죠. 그죠? 그 이제 책과 관련 없는 주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찬성과 반대의 어떤 주제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주제들을 팀을 나누어서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을 서로 이제 토론 배틀을 시키는 거죠. 토론 배틀을 시키려다 보면은 토론에서 그죠? 자기가 우위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와야 되겠죠. 또 상대방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또 그죠? 또 답변 자료도 찾아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겠죠. 자, 책의 한 내용을 발췌하여 서로의 생각을 이제 토론하게 합니다. 토론하게. 그 다음에 반대와 찬성의 팀을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을 반박하게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를 생각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반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로우 리딩 과정에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죠? 책을 읽는 방식이 이제 그죠? 어떤 방식으로 읽을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리내 읽죠. 여러분들 옛날에 서당에 가면 그죠? 뭐 천자문 같은 책들 있죠. 막 소리내 읽잖아요. 그죠? 그거 왜 소리내 읽겠습니까? 뭔가 잘 배워진다든지 좀 더 그죠? 책을 읽을 때 장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내 읽기에 대한 이야기, 즉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 귀로 듣게 되므로 그죠? 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감각기를 이용해서 뭔가 책을 읽는 거니까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바른 책 읽기를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자.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빨리 읽게 돼버리면 그 책의 그 말의 의미만 뭡니까? 직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책 내용 줄거리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간파할 때는 뭡니까? 여기 필요하죠. 하지만 뭡니까? 이 책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죠. 빨리 읽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자꾸 읽다 보면은 책 한 글자 하나마다 그죠? 여러 가지 생각과 또 행동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가와 나의 연대표를 만들기, 막대 그림이나 뭐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이력사항이 이제 포함된 어떤 연대표를 하나 만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다음의 양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책 안에 뭐가 됩니까? 무슨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초가집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글을 쓰고 그 글에 뭡니까? 로 떠올리는 자기 상상만의 어떤 그림을 또 그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죠?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그 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뒤에는 보면 이제 산이 있습니다. 수정산이 우리 학교에서 올라가실 때 왼쪽이 수정산이고 정면으로 보이는 약간 오른쪽으로 있는 산이 그죠? 엄광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체험하고 느껴서 그죠? 글을 적어보는 것도 또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영화로서 보는 것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상상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상상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책을 한 개 한 개 다 생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는 어찌 됩니까? 영화는 책의 어떤 상상력을 지정해서 보여준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그 책의 전체 줄거리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또 보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력도 빠른 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책 이외에 그죠? 영화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간단한 영화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책의 어떤 부분적인 대사나 어떤 묘사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뭡니까? 친구 몇 명이서 이렇게 역할을 만들어서 그죠? 연극이나 또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일들은 책은 한 개지만 그 책 속에 있는 뭡니까? 다양한 주제들을 실제 경험해보는
그 경험해봄으로써 그죠? 자기가 뭐가 됩니까? 자기가 뭘 배우게 되고 또 그 행동이나 또 경험해봄을 통해서 그죠? 뭔가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책에서만 단편적으로 읽어지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오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시야, 그다음 듣기, 말하기 등을 통해서 그죠? 경험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당의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소론이 읽는데 그죠? 이 서당의 어떤 체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짧은 내용을 서당에서 짧은 내용을 배우고 종일 그것을 깊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드라마나 사극에서 보시면은 뭐 스승이 그죠? 하늘천 따지에 살면서 그죠? 한 수백 번 막 수십 번 읽죠. 그 다음에 또 적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짧은 글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뭡니까? 자꾸 활용시켜 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막 이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죠? 깊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동양에서는 한 책을 깊게 보고 자꾸 보다 보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과학에서도 필요합니다. 과학 같은 뭐 논문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논문을 읽을 때 한 번 읽어가 이해되면 천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논문들은 정말로 한 사람이 그죠? 뭐 길게는 뭐 10년, 20년 생각했던 것을 모아놓은 거기도 하고 또 아무리 뭐래도 그죠? 1년 이상 깊이 생각한 내용을 뭡니까? 엮어놓은 책들이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뭡니까? 한 번 읽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라는 것은 여러 번죠. 이게 바로 이제 슬로우 리딩이죠, 주로 그죠? 주로 보면 논문 읽게 보면 자 슬로우 리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부터 이 논문을 그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당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꾸 오다 보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묵독과 성독을 비교할 때 성독이 잘 기억되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묵독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읽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잘 잊어버리고 그죠? 기억이 잘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앞에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서당인데 서당에서 읽기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죠? 1분 정도 이제 명상해서 마음을 쭉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처음 읽을 때 그냥 펴가지고 막 책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죠? 책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성이 먼저 읽고 학생이 이제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자라든지 공자의 그죠? 독서비부터 봐도 마찬가지죠. 읽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 따라 읽은 것을 뭡니까? 외우죠. 외우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 다음에 답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하브루타의 어떤 방식 지금 말은 비슷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읽으면서 깨닫게 하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각자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소리내어 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끼리 간단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당의 읽기 방식이 이제 방식인데 사실 이 그 책 읽기 방식이 우리 슬로우 리딩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방법들이 소규모 이렇게 수업에서는 참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뭐 한 30명, 40명 이래 모아놓고 그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슬로우 리딩이니까 진도를 천천히 나가도 되지만은 현실은 또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슬로우 리딩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소리내어 읽으면서 좋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요. 있는 방법이 이제 서당의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내어서 문장을 끊어 읽기 되어 있습니다. 성우가 여러분들 안 보면 알겠지만은 성우가 읽어주는 시나 책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어 같으면 연어에 이제 성우가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읽혀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읽기와 성우 읽기에서 책의 끊어 읽는 방법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끊을 때,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죠? 또 성우들은 그죠?
왠지 들으면 이해가 잘 되죠. 그게 이제 탁탁탁 끊어서 목소리를 잘 낸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내는 방법도 사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잘 끊어읽어야 문장의 이해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보이고 문장 구조도 보이게 되고 읽을 때 운율감이 살아서 더 듣기도 좋다는 이야기죠. 사투리 등 책 속의 주인공은 이해합니다. 그죠? 책 속에서 사투리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사투리 등 책 속의 내용들은 이제 이해하면서 그냥 뭐 그러니까 그죠? 그 뜻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죠?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이제 소리 내어 읽기에 대해서 이제 그죠?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수당에서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생각을 키우는 힘 해가지고 생각의 문을 열다 해서 이제 읽고 느끼고 다음 문제 글쓰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도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문학과 삶을 통해서 그죠? 뭔가 생각하는 이제 힘을 키우고 그게 바탕으로 이제 글쓰기 시간에 그죠? 그 이제 글을 써보는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하여튼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느끼고 그죠? 읽는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앞에 서당의 방식이라든지 소리 내어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뭐 천천히 읽고 이런 방법도 되겠죠. 이제 다음은 이제 글을 쓰는 경우죠. 자, 글쓰기는 사실은 그죠? 많은 지식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레포트라든지 그죠? 크게는 이제 이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책을 쓰고 그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레포트는 물론 뭡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자기 생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관이나 생각을 그죠?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먼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적을지 그죠? 목표 또는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잘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죠? 어쨌든 간에 선행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글쓰기는 그냥 형식상에 뭐 쭉 뺏겨 쓰는 것이 글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오레오 이래가지고 아주 간단한 글쓰기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의견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자기가 생각이 된 이유를 적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이유를 적었는데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뭡니까? 어떤 예시나 예들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 생각들을 그죠?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기본 글쓰기는 오레오라는 방침만 알아도 그죠? 간단하게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길면서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오레오가 속에서 돌게 되면은 큰 글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쓰기가 어려운 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의 어떤 연습만 좀 해도 좀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는 글들은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파악하여 자기의 꿈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쓸 때, 그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 재미있게 호기심이 나게 탐구하여 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슬로우 리딩으로 올바른 책 읽기 방법을 익히면 각자의 전공에서도
공부도 방법도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 읽는 방식이 잘 여러분들 몸에 익히게 되면은 어떤 공부 방식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방식에도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책 읽기 진도가 절반 정도 나갔다면 스스로 책의 내용으로부터 문제를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의 것과 비교 의논하여 공통 문제를 만들어서 골든벨 같은 게임을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자기의 글을 써보자. 뭐 어느 주제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하고 자기의 글을 써보자. 자, 이것이 우리 그죠? 프로젝트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로우 리딩 하면서 그 슬로우 리딩 과정에서 이제 주제를 물론 조언끼리 하겠죠. 조언끼리 정한 다음에 그 조언들의 의논을 통해서 그죠? 글을 써보는 그러한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을 근거로 육하 원칙에 맞게 기사의 글을 써보자. 이거는 주로 뭡니까? 뭐 신문 방송하거나 또는 논설 이런 글을 쓸 때 그죠? 필요한 거죠. 기사를 쓸 때 기사를 쓸 때 저는 많이 사용되는 거죠.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문학 작품은 뭐가 됩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내용은 조금 더 그죠? 이렇게 거짓되게 또 거짓으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뭡니까? 기사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니까 육하 원칙이 딱 맞게끔 써야 되겠죠. 한 책의 단어들을 주제어로 시를 찾아보고 자신의 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책 속에 만약에 그죠? 어떤 시가 있으면 그 시를 한번 찾아보고 또 자기 그 시를 모방해서 그죠? 자신의 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또 그죠?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공책을 만들어서 글쓰기를 꾸준하게 합니다. 뭐 일기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일기는 뭐가 됩니까? 그날에 일어났던 일을 체계적으로 적어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공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작지만은 자기의 상상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물론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상상을 발휘해서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오늘 뭡니까? 아침에 햇살을 봤다는 얘기죠. 그럼 아침 햇살을 주제로 해서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소설을 하나 적어보는 거죠. 맞죠? 그 뭐 햇빛에 뭡니까? 공상이 들어가서 그죠? 햇빛을 통해서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비를 봤다. 그럼 저 나비를 통해서 그죠? 어떤 뭡니까? 자기의 어떤 옛날의 연인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어떤 귀중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소재들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맞다 아닙니까? 그거를 주제로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짧지만 뭡니까? 소설을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아주 풍부하게 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고 소설가가 되고 하는데 그죠? 다 뒷받침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 공책을 만들어서 글쓰기를 꾸준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죠? 지금까지 슬로우 리딩으로 공부한 책 내용을 발표를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뭐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이제 뭐 공부한 책들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 프로젝트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14주 13주나 14주 그죠? 발표를 이제 하죠. 뭐 요것도 비슷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슬로링으로 공부한 책 내용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본다.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젝트 등을 그죠? 한번 13주, 14주 차에 그죠? 10분 정도 간단하게 한번 발표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방식으로 우리는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나 조원들에게 칭찬 및 감사의 이제 메시지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죠? 추구하는 슬로우 리딩
공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그죠?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물론 한 학기라는 내용이 짧지만은 그죠? 여러분들 대학교 4년 동안에 뭐 한 학기라면 짧지만은 한번 경험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책도 읽어보고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빠르게 책 읽는 방법도 한번 느껴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죠? 여러분 전공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프로젝트라는 첫 수업을 앞에는 소개지만 사실은 진도는 오늘부터 나간 거죠. 그래서 2주차, 1차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슬로 리딩을 주제로 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2차시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때는 문학과 삶이라는 것이 그죠?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문학이 뭐냐, 또 삶이 뭐냐라는 약간 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1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